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 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장중 한때 105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2채 이상 가진 사람도 13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전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증권부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8포인트, 0.15% 오른 2002.2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 매수 전환한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전날 종가 대비 지수 상승률은 0.15%에 그쳤지만 배당락일 의미를 감안하면 상승폭은 훨씬 큽니다. 한국거래소가 추산한 이론 현금 배당락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2.77포인트 하락한 1976.53포인트로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가량 급등한 셈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수 전환하며 73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5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은 73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의료정밀이 2% 넘게 뛰었고 전기가스업과 운송장비, 기계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배당락 효과로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으로 꼽히는 은행과 통신업, 보험업종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2.80% 오르며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고 현대차와 기아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도 1%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이 3.19% 하락했고 포스코와 신한지주, 삼성생명도 각각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297만 주, 거래 대금은 2조 8,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 선진 시장에서는 주식 등에서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놓습니까? 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전해진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7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테이퍼링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곧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꺾으면서 올해까지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세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특히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으로 경상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신흥국가들과 달리 한국이나 대만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면서 경상수지 흐름이 양호해 선진국의 후행에 자금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외국 자금이 국내 유입 못지않게 국내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도 예상됩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5년간 국내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에서 83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내년 말 금리 인상이 기대되고 장기간 가계자금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침체도 개선되면서 이 자금이 돌아와 한국 금융시장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발생 구간이던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부근에서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자금이 증시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난 9월 3조 2,390억 원, 10월 2조 6,440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하다 11월 804억 원, 이달 들어 5,097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 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KDI와 IMF의 3.7%, 한국은행과 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 효과로,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전 분기 대비 1% 내외의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가 올해 예상치인 38만 명보다 7만 명 많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 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SK 560억 원, KT 297억 원, LG 207억 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처럼 특정 업체를 영업 정지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면서도 영업 정지가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장중한 때 105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27일 오전 105엔까지 오르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05엔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엔화 약세 현상이 심화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로 확인되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만 2천 건 줄어든 33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도 13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2년 개인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개인 소유 주택 수는 총 1272만 1000호로 이를 소유한 개인은 1195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 4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가 745만 4천호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은 297만 7천호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를 5채 이상 가진 사람은 11,000명으로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0.1%였고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49.3세였습니다. LG전자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4,500만 대 넘게 판매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LG전자가 정한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LG전자의 1에서 3분기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을 3,440만 대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LG전자가 4분기에 1,300만 대 안팎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SA의 수치와 증권사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LG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4,800만 대 안팎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 2,600만 대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네,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제부 유병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우경화를 향한 아베 총리의 폭주가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간 갈등의 골은 이번 아베의 참배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깊이 패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오전 11시 반께 도쿄 중심가 자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의 뜻을 표했다며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우리 정부 대변인인 유진용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출범 후 역사 왜곡 문제와 독도, 센카쿠 등 영토 분쟁 등으로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아베의 신사 참배를 계기로 더욱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박근혜, 시진핑, 아베 체제가 등장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일중 정상회담이 당분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들에게 참배의 의미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아베의 인식 전환이 먼저라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베 폭주 때문에 이 한일 관계 출구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부는 아베의 신사 참배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신년사에서 더욱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중 3명의 정상과는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아베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회담을 갖지 않는 등 소원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 일본 고위 관료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경화 발언을 삼갈 경우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됐었지만 아베 총리의 어제 야스쿠니 참배로 이 방안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강경해진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일본은 최근 남수단에 파견된 한비 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지원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노렸지만 이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이병기 주일대사는 어제 오후 도쿄의 일본 외무성 청사를 방문해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사가 아베 총리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은 이번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아베 총리의 집권이 예상되는 향후 3년 동안은 양국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치 외교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 문제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한일 경제 관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당장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TPP는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일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국가 중 우리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5개 국가뿐입니다. 이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는 최근 FTA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일본과 멕시코의 동의가 우리 TPP 참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 역시 앞으로 더욱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6%나 급감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일본 기업들의 투자 감소세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엔저 여파가 꾸준히 이어지는 데다가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합작 투자들도 악화된 양국 외교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와 울산에서 중국 섬유 시장을 겨냥해 SK, GS와 일본 기업들의 합작 투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하는 걸 봐서는 성질대로 그냥 확 등 돌리고 싶지만 경제 대국인 또 기술 대국인 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나아져 보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부 유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 4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해외 거점별 생산 능력을 키우면서 현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차종으로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한 377만 5,700석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63만 6천여 대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올해 처음 400만 대 돌파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구직자의 관심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등록된 구직자 중 5,899명이 삼성전자를 관심 기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어 넥슨, NHN, 현대자동차,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남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넥슨, 현대차 등의 순이었고 여성 구직자는 넥슨, NHN, 삼성전자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화그룹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회의장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스위스 다보스시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의 지붕 1000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비는 태양광 모듈 64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1월 다보스시의 친환경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기증키로 약속했습니다. 매일 유업이 국내 컵커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매일 유업은 컵커피 시장 점유율 4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엄 컵커피 바리스타의 매출이 700여 원으로 작년보다 42% 신장하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경쟁사인 남양 유업은 39.7%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국내 컵커피 시장은 작년보다 20% 늘어난 3,12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